야옹님 오셨네요. 역시 가격이 항상 핫한 이슈죠. 초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리프사가 성공만 해주면 됩니다. 글로벌 세르먼트로 자리 잡으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게 경쟁자들이 이제 슬슬 하나씩 뭔가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래서 소식들을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되죠. 참고로 저 코인베이스 상장 때문에 그 증권 이슈가 좀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 미국의 변호사로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트위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이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내용이 뭐냐면은 그 코인베이스가 XRP를 리스트업 시키는 그 결정이 시큐리티 이슈 관련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라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증권 이슈가 해결됐다고 보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하죠. 그 증권 관련된 거는 정부기관에서 정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가 정하는 게 아니죠. 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증권 이슈 관련해서 뭔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알랑방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냥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권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몰라. 그냥 분류를 정확하게 안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쭉 이어지는데 그냥 XRP 막 성장해요. 마구마구 성장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써요. 그냥 브릿지 커런시로. 그러면은 그 흐름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케이스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인베이스 혼자서 그런 흐름을 끌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되게 합리적인 얘기죠. 코인베이스 상장 하나로 뭔가 증권 이슈 관련돼서 해결되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이해관계 포인트들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라이언 장군 되게 귀엽다. 이 사람 볼수록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와, 이거를 트윗했어요. 바로 재밌어요. 진짜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거든요. 어떤 맨날 막 그 럭비시야 막 이런 거 막 올려놓고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된 거 이런 거 올리고, 그죠? 이거는 이제 스프링에서 그 스페이스인 뭐죠? 무슨 회사 설립했잖아요. SB 프로젝트 스쿠터 브라운 관련된 거. 그쪽 관련된 소식인데 이런 걸 올리거나, 이거 이제 댄 모로건은 그거죠. 영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관료인데 지금 리프사에서 이제 유럽 쪽 레귤러터리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거만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소식에 대한 반응은 잘 안 하는데, 지금 크라켄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크라켄이 지금 크립토 퍼실리티라고 영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이거를 인수합병 했어요. 하면서 여기에서 선물 거래를 지원할 거라고 해줬거든요. 이 소식도 이렇게 딱 트윗을 해줬죠. 따끈따끈한 소식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안 움직여요. 이런 거 리트윗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회의했다고 이런 거 하고. 근데 되게 재밌죠. 이 두 개 크라켄 FX가 영국에 있는 크립토 퍼실리티 이거 한 거랑, 그리고 요거 코인베이스 해피몬데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참 궁금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리프사 직원들만 아는.
미래는 다 백수 될 거래. 세상에. 맞아요. 주변에 그 얘기해 자꾸. AI 탄생하고 로봇들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일할 게 없어서 다 실직자 될 거란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얘기 하시네요. 예, 어서 오세요. 아, 그쵸. 낚시나 다니면 좋죠. 여가 생활 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부 진행해볼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소식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나 공유할 소식이 있던지, 아니면은 뭔가 의견을 주고 싶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시는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쵸,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백수 되면 뭐 해야 되죠? 그 매트릭스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냥 그런 잠든 상태의 연료 같은 인간이 돼야 되나? 배양당하는? 오늘 방송이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길면은? 지금 매수해도 최저점이냐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최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지금 얼만데요? 지금보다 낮아진 가격 한 번이라도 오겠죠, 최소한. 그지 않을까요? 지금 0.32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한 번은 낮아진 때가 오긴 하겠죠. 357 그 정도인가요? 이거보다 낮아진 가격이 한 번이라도 오겠죠, 적어도. 최저점은 아닐 거예요, 아마. 코베요? 코베 볼까요, 우리? 지금은 거래를 시작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조만간이긴 할 텐데, 글쎄요,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자, 봅시다. 거래를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아직 안 했죠? 예,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오더북도 없고. 아직 게시를 안 했습니다. 아직 입금을 받고 있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조만간일 거예요, 아마. 조만간. 거래 게시를 할 겁니다. 네, 코베 프로랑 코베랑은 플랫폼이 달라요. 둘이 서로 다른 플랫폼이에요. 리떡상 반갑습니다. 닉네임감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투자하시는 거는 각자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에 그 누구도 가격을 모릅니다. 언제가 최저점이지, 언제가 최고점이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의 판단을 믿으셔야 돼요. 예, 어서오세요, 해피님. 거래 시작한다고 영향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투기꾼들이 과연 이번에 올려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요. 나는 XRP 너무나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코베 프로 상장으로 여기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펌핑이 올 수도 있겠죠. 거래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줄 테니까 계속 가능성이 되게 높죠. 두 번째 경우, 이 첫 번째 경우가 아닐 경우, 1번이 아닐 경우, 그런 거 없다, 이미 다 다른 데서 어떻게든 살 방법이 있어서 살 사람들 이미 다 샀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수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 뭐죠? 투기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이거 소재 삼아서 올려주는 경우, 그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연 올려줄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XRP는 사실 얘네들이 갖고 놀기에 좋은 건 아니죠. 갖고 놀기 별로 안 좋잖아요. 워낙 약간 신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믿음이 강한 그런 참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XRP는. 물론 여기에도 만약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면 던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존버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문용어로. 얘네들이 갖고 놀기에 적합한 그게 아니죠. 얘네가 막 인위적으로 막 내리면 곡소리 나면서 다 막 팔고 그래줘야 되는데, 던져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잘. 아마 모든 암호화폐 중에 XRP가 제일 심할 거예요, 그게. 존버족들이. 제일 강력한 존버족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갖고 놀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투기 세력들이 올려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큰 관심도 없고요. 어차피 투기 세력들이 올려줘봤자 얼마나 올려줄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뭐 한 2,000원까지 올려주면 그래도 좀 설레이는데 이러겠는데, 설마 2,000원까지 올려줄까요? 절대란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니까. 근데 아마 가능성으로 미루어 볼 때 2,000원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상실현님이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이 금액대에서 오르건 내리는 거는, 올랐다 내렸다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저도. 그냥 그러려니 리프사 사업 성공 언제 하나, 이것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자리 잘 잡아가고 있어요, 현재는. 그냥 리프사가 비즈니스는 순조롭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글쎄요. 그런 모델이 나오기 힘들 텐데. 리프사가 일단은 노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 소식 보셨어요? 알파고요? 알파고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구글이 만들었기도 하고, 알파고가 그 바둑 세계에서도 사람을 이겼잖아요. 그런 걸 밀어볼 때 알파고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되게 크다는 거는 확실한데, 모르겠어요. 이런 가격까지도 분석을 높은 확률로 해낼 수 있을지 되게 저도 궁금하네요.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기사를 하나 검색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금융망, 금융결제망 관련된 뉴스.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 소식 보셨나요? 금융위에서 그 시중은행들 장을 모아놓고서는 지금 타이틀처럼 그거를 했죠. 우리나라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키로.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개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마 뉴스에서 다뤘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죠, 뉴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 B, C 은행이 있으면은 각각의 은행을 쓰려면 A가 제공하는 어플 설치해야 되고, B은행 걸 쓰려면 B에서 만든 어플, 그리고 C은행을 쓰려면 C은행에서 만든 어플 다 깔아야 되죠, 은행별로. 근데 저거 결제망을 개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다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하나의 통합된 어플로 모든 우리나라 금융망을 쓸 수 있습니다. 개방을 하면은. 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과 추진하는 게 뭐죠?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낮춘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이 들었으면 수수료를 10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번에 결정한 게. 이거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핀테크 기업들이 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이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 취지를 갖고 이 두 가지를 결행한 겁니다. 금융망 오픈, 그리고 수수료 다운.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왜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코인원 볼까요? 코인원이 만든 서비스 뭐죠? 크로스잖아요.
이거 하려면 은행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죠? 돈을 보낼 때 결제 수단을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 아니면 은행 계좌잖아요. 근데 카드를 쓴다고 가정해보세요. 카드를 쓰게 되면 이거 나중에 결제할 때 어디에서 와요? 결국 은행 계좌예요. 본질은 은행 계좌예요. 그리고 얘네 법인 계좌를 갖고 있는데 고객들의 은행 계좌와 이거 간에 돈이 이동되겠죠. 얘네들도 은행 없이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은 지금 뭐 이 구조 자체가 붕괴돼 갖고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은행 없이는 금융 관련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엄청 성공해 갖고 원래 태어난 목적대로 금융을 다 구조를 다 무너뜨리고 그냥 비트코인 자체만 있어도 뭔가 그런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면 또 모를까. 그게 오지 않는 이상은 은행 빼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세상이 오기 힘들지 않을까. 정부와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세상이 오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 통제가 불가능이죠. 그렇게 되도록 절대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뭐 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래서 은행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소식을 보세요. 이제 금융결제망을 오픈시켜갖고 이런 핀테크 기업들, 얘네도 속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모인,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유리하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요소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도 저도 보면 항상 답답하긴 한데 아예 손 놓고 있진 않아요. 뭔가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선제적으로 못하는 건 확실히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가능할 겁니다. IP 기반으로 송금한 날이 올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까 텔레그램 말씀하셨나요? 텔레그램 말씀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죠? 윈드씨. 이 아저씨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아시죠? 이 아저씨랑 외국 2명, 총 3명이 XRP 레저 렉스라고 만들어갖고 그 회사가 스프링한테 투자를 받았죠. 그러니까 즉 리프스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은 거를 소식을 알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했죠. 본인들은 이제 걱정 없이 이 본인들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XRP 레저를 활용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펀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가 하는 것 중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텔레그램 안에서 XRP로 페이먼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아마 베타 버전까지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있어요. 가볼까요? 얘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마 나와 있을 텐데, 네, 프로젝트 나와 있죠. 사이닝 플랫폼. 이건 됐고, 분산화 거래소 만들고 있고, 콜드 스토리지 이것도 만들고 있네.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근데 이 윈드 아저씨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텔레그램 안에서 보내는 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보죠. 이제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윈드 텔레까지만 쳐도 되겠죠? 응? 그램이라고 칠까요? 메신저?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텔레그램에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했구나. 이 사람은 SMS 텍스트로 했고 이 사람이 했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 통해서 보내는 거를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이거? 텔레그램 봇이 있는데 그거 통해서 이렇게 명령어들 조회하고 이 명령어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밸런스 체크하죠. 잔고 얼마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냅니다. 보냈죠. 이거 이미 지금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예. 가능합니다. 팔리는 거요? 팔리는 거는 좋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리플사 XRP가 금융기관에서 사주면은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거는. 지금 조카도 와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이 와있어갖고 같은 또래인데 잘 놀아요 지금 보면은. 많이 컸죠. 진짜 많이 컸네. 예전 돌아보면은 태어났을 때 제 품에 한 손에 쏙 들어왔는데 와 지금은 그때랑 비교 엄청 많이 컸어요. 신기할 정도. 모르죠. 모르죠. SBI요? 3월이 되면은 나올 겁니다. 뭐 특별히 추가된 내용은 없어요. SBI VC 관련해서는 3월에 이제 오픈 앞두고 있는 거. 맞아요. 리프사 보유 물량은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꾸준히 쓰인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리프사가 그거를 팔아다가 뻘짓하면은 그거야 안 좋은 소식인데 지금처럼 그 펀드를 이용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XRP 레저 그 랩스라고 윈드씨랑 두 명의 다른 개발자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지금 XRP 레저 갖고 뭔가 비즈니스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리프사가 보유한 물량들이 그렇게 쓰이는 건 저희한테 좋은 일입니다. 아, 저요? 저는 원래 분야가 정보보안 쪽인데 정보보안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보안 신기술 관련된 거 되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알게 됐죠. 우연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쪽이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저는 구글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구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근데 구글이 투자한 그 요소도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있고 암호화폐 중에 당시에는 막 리플이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리플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구글사가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 이미지가 좋은데 구글사가 투자를 했다? 벤처회사 같은데? 도대체 뭐지? 되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르는 거죠. 대호재요? 대호재. 투기적인 요소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리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정말 호재는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투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2018년 초입니다. (4,000원) 여러분들 이게 물리는 얘기를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종종 저한테 다른 암호화폐도 XRP만큼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뜬금없이 스텔라 루멘을 많이 보내주겠대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시나요? 뭐 후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쓰시라고, 저한테 후원하지 말고 본인 쓰시라고 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후원보다는 그거를 약간 인질로 삼고 싶다. 그래서 인질로 삼아요? 무슨 의미시죠? 이러니까 그분이하는 말이 스텔라 루멘 갖고 있으면 관심 가져갖고 분석을 하실 거 아니냐고, 그래서 드리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저한테 자꾸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사갖고 물리세요. 공부 좀 하시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물론 미래일이라 제가 XRP만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다른 관심사는 없어요. XRP만 유일합니다. 제 관심사는. 비트코인이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으면 저는 가격이 영원에 수렴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만약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그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재 느린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는 지금 해시파워를 특정 집단들이 소유하게 되면은 사실 이 분산화 환경이란 자체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가치가 전혀 없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사실 분산화를 위해 탄생한 그런 암호화폐인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정 집단들이 해시파워를 많이 갖고 있는 바람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죠. 예, 탄생의 이유 자체를 잃어버렸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비트코인은 예,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을 하면 다른 문제예요. 해결을 못하면은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예, 제가 틀리면 상관이 없겠죠. 비트코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달리 그냥 막 쭉쭉 성장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막 한 개에 2억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0억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미래를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제가 펠레가 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제가 펠레가 되면 XRP 망하잖아요. 저는 XRP 성공하기 기대하는 입장이고 그럴 거라 믿는 입장인데 예, 제가 펠레가 되면 큰일 나죠. XRP 망합니다. 어쨌든 장부 찢으면 그 장부 분산하냐고요? 농담하신 거죠? 그 반대 상황이 됐죠. 이상실현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에 가장 분산화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XRP입니다. 예, 가장 분산화되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철학적이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중앙화가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리님 저는 XRP만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잖아요. 결국에 물론 이제 암호화폐마다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시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XRP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죠. 리프사가 이제 XRP 브릿지 볼륨을 끌어내줘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엑스라피드를 쓰겠다고 서명한 그런 고객이 8개로 지금 현재 공개돼 있죠. 근데 그 8개도 다 쓰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미국, 유럽도 전부도 아니죠. 영국이죠. 사실 유럽이라고 얘기하지만 영국이나 다름없고 미국, 영국, 멕시코, 필리핀 이 정도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구간도 많이 늘어야 돼요. 이 구간이 느는 게 저희한테 좋은 소식일 텐데 다행히도 머큐리 FX가 최근에 런던에서 있었던 그 리플랜 멤버들 컨퍼런스 모임, 리전 모임에서 은근슬쩍 정보를 던졌죠.
리프사도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서 은근슬쩍 저희한테 알려줬죠. 그 구간이 올해 중순까지 10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 정보를 던져줬죠. 그래서 반드시 올해 중순까지 꼭 늘어나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나스닥 상장 루머는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나스닥이 기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트위터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트위터 하세요. 정보가 여기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나스닥 보면은 얘네 트위터에다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되게 재밌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어디 있을까? 최근에 얘기한 건 어디 있을까요? 얘 트위터 되게 많이 하네. 오늘만 해도 여러 개네요. 이런 거 크립토 관련해서, 크립토 커런시 관련해서 얘기한 것도 지금 이렇게 리트윗 하고요. 이거 검색으로 할게요. 그냥 검색으로 빨리 찾아봅시다. 프롬 나스닥이 트윗한 걸 찾으려니까 나스닥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고 했겠죠. 아마 디지털 에셋이라고 언급했을 것 같아요. 얘네는 한번 보죠. 네, 그죠? 여기 또 이거 리트윗 했죠. 아니, 본인이 트윗을 직접 했네요. 디지털 에셋 클래스.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이 새로 나온 그런 형태의 상품 또는 화폐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클래스, 그 분류하는 거, 카테고리, 그거 관련된 거고, 예, 디지털 에셋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 나스닥이 만든 자리 같네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나스닥 CEO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막 미래의 디지털 에셋은 뭐 쓰일 거다.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나스닥 그 스탠스는 명확해요. 이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본인들도 좋게 보고 있고 당연히 상장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상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XRP를 상장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저희가. 근데 XRP가 상장되면 좋습니다. 나스닥에도. 당연한 얘기겠죠. 나스닥은 세계 거의 최대급 1, 2등을 다투는 OTC 거래소잖아요. 저런 데 상장되면 리퀴디티 측면에서도 좋겠죠. 맞아요. 금운동님 말씀 맞아요. 은행이 들어오면은 볼륨은 확실히 커집니다. 근데 은행 진입 시기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상패되나요? 왜 불안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나스닥이 XRP 상장하면 상패되는 각인가요? 진짜 이거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나스닥이 손대는 거 상패돼요? 프로는 여전히 상장 안 했겠죠? 저희 언제 거래 스타트 할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 볼륨이 얼마나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아직 시작 안 했죠, XRP는? 야, 되게 궁금하게 한다, 얘네들. 과연 얼마나 볼륨이 나올지. 맞아요. 금운동님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엑스라피드 쓰는 고객들이 그 엑스라피드의 파워를 이용해서 시장을 때려 부셔야 돼요, 다. 때려 부셔줘야지 다른 애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엑스라피드 사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그 엑스라피드의 파워를 이용해서 시장 붕괴를 일으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되고요. 다른 애들이요?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막 특별히 비교는 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애들 뭐 볼까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볼륨이 얼마나 나오려나요? 볼륨 어디 있니? 볼륨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게 볼륨이네요. 이게 지금 10,000개가 좀 넘었거든요. 24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얼마죠? 하나에 400만원 좀 넘나요? 가격 이거 곱해볼게요. 그냥 칼큘레이터 꺼내고 3,788달러 곱하기 딱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1000만, 4000만 달러네요. 그닥 크지 않아요. 얘네 볼륨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네,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작습니다, 작아. 일단 볼륨은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장은. 코인베이스 질문이 확실히 많네요. 코인베이스 프로는 아직 라이브 안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1단계 진행 중이에요. 그 상장 프로세스 1단계, 아까 4단계 나눠져 있었죠? 1단계가 바로 이제 입금 허용해놓고 거래 시작 대기 중인데, 지금 딱 그 단계예요. 아직 스타트를 끊지는 않았어요. 라이브에 안 들어갔죠, 아직은.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아직. 아직은 입금만 가능한 상태. 자, 그래서 너무 막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당장은. 예,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아마. 님 연결이 안 되는데? 김동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아, 분산해서? 빗썸을 다시 올렸어요? 빗썸 안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빗썸을 올렸대, 웬일로? 웬일이지? 코인원 올라있고, SBI 올라있죠. 크라켄도 올라있고, 비트렉스랑 빗소. 이 앞라인은 다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네. 첫 줄은. 이거 두 번째 줄도 약간 구성상 되게 의심이 되긴 해요. 비트로도 들어가 있고, 코인원도 사실 쓰고 싶어하는 쪽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못 쓰고 있죠. 엑스커런트는 쓰고 있지만 SBI VC 말할 것도 없고요. 크라켄도 아까 크라켄 보셨죠? 라이언 자곤 진짜 안 움직이는 양반인데, 이 크라켄이 영국의 크립토 퍼실리티 인수합병하면서 그 소식을 되게 뜨끈한 핫한 소식으로 다뤘거든요. 되게 조용한 양반인데 이게 여기도 있고 두 번째 줄에 이거 빗썸이 생겼네요. 빗썸 원래 없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 빗썸 못 봤던 것 같은데 빗썸이 올라왔네요. 업빗도 있네. 업빗은 원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명단이 좀 바뀌었네요. 예전이랑 좀 다르네. 잠깐. 보이시나요? 저 이거 몰랐는데? 네, 타일랜드죠. 태국에 시아문행 있죠. 이것도 명단에 올라있네요. 태국 바트가 쌍으로 있는, 페어되어 있는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올라있습니다. 얘네 볼륨은 얼마나 되려나? XRP 한번 보죠. 올마켓 XRP 어딨죠? 여기 있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오더북 좀 보죠. 오더북도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오더북 보는 게 없네 근데? 야 오더북 저기요? 네, 오더북을 그래픽으로 볼 수가 없네요? 아니 못 보네? 그래픽으로 볼 수가 없네요?
어쨌든 어마운트 양으로 대략 보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 근접해 있는 스프레드 가까이 있는 애들 보면은 여기 40개 4,900개 얇네요. 되게 얇아요. 얘네도 얇고 볼륨도 24시간 기준으로 170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170만 개 정도면 여러분들 170만 곱하기 지금 금액이 한 360원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네. 작죠? 다시 해볼까요? 네. 이제 1000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 곱하자. 그냥 170만 곱하기 360원 해도 100만 1000만원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6억 원 원화로 따졌을 때. 네, 거래 볼륨 되게 낮죠. 별로예요. 아직 리퀴디티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정권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먼저 움직이지 않더라도 선진국에서 먼저 해주면은 네,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 1차 때는 모인이 신청한 게 거절당했잖아요. 기재부하고 법무부 때문에. 근데 이제 재차 신청할 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기를 좀 희망해요. 샌드박스 안에서라도 이게 되고 그 효과를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오면은 규제박스, 그 샌드박스를 벗어나서 아마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거는 샌드박스 허용이 될지, 과연 그게 허용이 돼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될지,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리팩토리 코인